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애플과 아동 안전 법안, 숨겨진 진실, 그리고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설계자로 떠오르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애플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아동 안전 법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블룸버그 뉴스의 진아 문 기자와 제프 호로비츠, 에런 틸리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애플이 아동 안전 법안의 일부를 무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술 기업과 입법자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신입 의원인 킴 커버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고자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표는 미성년자가 특정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타겟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주에서 이와 같은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타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들은 부모의 승인 없이는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면서 중요한 쟁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애플과 구글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앱 스토어를 통해 미성년자의 연령을 검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청소년 안전 옹호자들은 앱 내에서만 연령 검증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모든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나이를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애플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러한 요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애플이 타사 앱과 사용자의 나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던 카버 의원은 애플의 강력한 로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애플은 루이지애나주 의회에서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카버 의원은 애플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안의 특정 조항을 미터의 독극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회상합니다. 이후 애플은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스트들을 추가로 고용했고, 법안은 결국 상원에서 일부 수정된 채 통과되었습니다. 애플의 이러한 행보는 단지 루이지애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카버 의원은 결국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애플이 앱스토어 조항을 제거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회기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며 이번에는 더 강력한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다음 영상은 인공지능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데이터 센터 설계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칩 제조사로서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사 피치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 발췌했으며,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전략적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 제공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기술의 핵심인 강력한 칩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기술, 그리고 설계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이러한 종합 솔루션을 AI 팩토리 AI 공장라고 부르며 엔비디아가 이 모든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는 바로 CUDA라는 독점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엔비디아는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인 INF-INI 밴드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여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엔비디아의 칩과 함께 AI 훈련과 배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경쟁사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AMD는 GT 시스템즈를 인수하여 데이터 센터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외에도 인텔과 같은 전통적인 칩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CREB, RAS 시스템즈,
SAMBN OVA 시스템즈와 같은 AI 칩 스타트업들도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경쟁이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AI 시대의 속도가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은 신속하게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용자가 간단히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전략에는 몇 가지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먼저, AI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규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AI 인프라를 설계하고 이를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며 차세대 AI 칩 블랙을 통해 컴퓨팅 장비력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AI 혁명에서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 종합적인 AI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할 경우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규제의 위험도 함께 수반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